작년에 가장 회자가 됐던, 그죠? 수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그런 지문이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5번 문제가 오답률이 73%예요, 무려.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6번 문제가 오답률 53%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갖다 주는 문제를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극복을 해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 5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낸 것 같지만 보기가 길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 복합지문이. 계속 진화를 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실전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더 강한 걸로 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는 뭐야? 밟아주고 가야 돼요. 정부는 국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의 특성 몇 줄 읽어봐.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나랑 이미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자, 강제성은, 그죠? 뭐래요?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뭐 우리 직관이랑도 잘 어울려요. 근데 옆으로 쭉 가볼게.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한 정도. 우리 알고 있는 어휘의 의미랑 조금 핀트가 다르네. 그죠? 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동성. 정책을 수행하기에 별도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이쯤 되면 이거는 뭐야? 새로운 차원의 언어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주는 대로 해야죠. 가시성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죠? 주는 대로. 이렇게 했나 본인이 봐봐. 알겠지?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R21. 어차피 이거 새로운 차원의 언어거든?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자동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가시성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새로운 차원의 언어인데 그걸 주는 대로 개념을 하면서, 그죠? 새로운 차원의 언어가 나오면서 뭘 주고 있어요? 얘를 주고 있죠? 얘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얘는요, 정책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보란 얘기가 아니고 언어적으로 이해해보란 얘기이기 때문에 4번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나오겠어? 그냥 매칭으로 나와요. 매칭으로. 그냥 거의 유사한 예가 나오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 뭐 이걸 가지고 정책학적으로 생각해보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 챙겨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정책 수단의 사례로 환율 동그라미.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얘들아, 평가원이 너무 잘 알아. 환율이란 거 내고, 뭐 금리 내고 막 이러면 얘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고장이 나서 막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 알아요.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뭐 이런 거 내면 애들 막 쫄거든요. 근데 그걸 안 되니까, 아니까 자꾸 내는 거야. 내고 싶은 거에다 그 옷을 딱 입혀놔요. 막 거기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쫄지 말라고. 여러분이 환율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 교환 비율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비율 가지고 장난하고 환율 계산하고 이럴 땐 환율이 내려가네 올라가네 막 이런 지문 있지? 그 지문 무서워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내려면 국어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내기 힘들어. 왜 그런지 알아? 이러면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워낙 유리해. 특정교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 볼까?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 교환 비율이죠? 뭐가 분자고 뭐가 분모예요. 그걸 왜 하고 있어? 여기서 안 나왔는데. 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뭐야?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다. 요 정도 얘기해 그냥. 봅시다. 환율은 장기적으로, 그래서 요걸 보세요. 요걸 원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효과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장기적으로 수렴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괴리된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괴리된다. 괴리가 뭔지 알죠? 이 어휘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말 들어봤죠? 어긋난다 이 말이고, 만약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너무 크게 나타날 경우에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 나왔죠? 그죠? 여기서 뭐 환율이 이제 갑자기 변한 걸 얘기할 거야.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밑줄, 그죠?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윗줄, 여기에 대해 촉발되는 것이다. 물가 경직성이나 불안심리 때문에 촉발된다. 여기서 여러분 승부가 딱 결정이 나는 순간이에요. 집중을 많이 해봐. 얘들아, 오버슈팅이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야? 왜 안 좋지? 그 윗줄을 보세요. 그지? 급격한 변화는 위험에 빠뜨린다며. 자, 오버슈팅 뭐야? 그건 문제죠. 나와야지.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원인이죠. 이렇게 나와야죠. R15번.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 성찰하세요. 예습 때 되어 있었어야 된다. 예습 때 나는 이게 문제 원인 해결로 보였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지금 방금 전에 내가 2번에 걸쳐서 물어볼 때라도 됐어야 한다. 안 된 사람들은 성찰을 하고,
그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정보가 뭐야? 나는 눈에 띄어 이제 물가 경직성과 불안 심리가 눈에 띄어요. 가볼까요? 자, 물가 경직성은 뭐래요?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다. 잡아. 물가 경직성에 따른, 야, 씨. 물가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 근데 물가 경직성에 따른 이 말 없어도 되거든? 출제자 의도 알겠냐? 물가 경직성 되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해하기 위해서 통화를 금융산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아니, 장기 단기 했는데 또 해요. 그죠? 봅시다, 이거.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급 규제 등으로 경직적이지만 이 지문에서 물가 경직성이 몇 번 나오나 봐봐 이제.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장기는 신축적이다. 환율은 단계도 신축적이다. 이러한 물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 어휘력을 한번 써볼까? 자, 차이 다른 말로 해봐. 여기 앞에 나온 다른 말로 바꿔봐. 괴리 좋아, 괴리. 물가 환율의 조정 속도 괴리라는 건 물가 경직성 때문이죠. 똑같은 말이지? 이게 오버슈팅 초래한다. 물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 환율은 구매력 평가서를 동그라미 치세요. 절대 쫄지 말고. 쌤이랑 한번 얘기해볼까? 구매력 평가서의 결론은 뭘까요? 나는 알 것 같아. 뭐게? 내가 밑에 써놨잖아. 이거겠지. 그죠? 언어적으로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어차피. 말을 되게 포장해가지고. 이에 의하면 장기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공시니까 비주고시고요. 균형 환율을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 환율을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은 물가로 나눈 이것도 공시니까 체크하시고요. 실질 통화량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예요.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몇 번을 얘기하는 거 도대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장기 환율이겠죠.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어우 지쳐. 노래 적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왔고. 얘들아 이렇게 쉽게 낸 지문이야. 아니 물가 경직성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물가 경직성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합니다. 그죠? 자 물어봅시다.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시장금리가 왜 하락해요? 그래 도리도리 해야지. 몰라요. 이래야죠. 관심 없어요. 이래야죠. 문항으로 절대 뭐가 안 나와?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실질금리 왜 하락하느냐? 그걸 이유를 안 묻는다고. 그 이유를 묻는 건 뭐야? 이걸 떠서 탐구, 경제에다 넣어야 돼. 그럼 그때는 해야 돼, 그거를. 그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치사한선까지 가면 그거죠? 뭐, 실질 통화량과 시장금리 반비례한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자체도 못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현상만 보는 거예요. 뭐, 그래? 그런가 보지. 또 볼게요. 국가 간 자본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이라는 건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요. 신규 투자도 어떻게 돼요? 위축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요게 하고 싶은 얘기죠. 환율 상승이 오버슈팅이니까. 이런 긴 여정을 거친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통화량의 증가라는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이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유치를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밑줄 그어볼까?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유치를 유발하는 추가적 환율 상승. 왜 그러냐면 그 아랫말 때문에 그래요. 추가적 상승 현상이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죠. 오버슈팅이 뭐야? 추가적인 금리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다. 해외 자금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다. 이러한 추가적 상승이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쟁성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산타클로스 같은 지문이야. 이거를 또 못 파악했을까봐 이것까지. 그죠? 얘는 비례관계다. R 10번. 아가야. 너가 혹시 이걸 못 봤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까지 주고 싶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돼? 제발 이것 좀 봐라. 물가 경직성 좀 봐라. 봐라. 뭐 이러고 있는데 애들 뭐 하고 있어? 금리가 떨어지고 통화량 금리 막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세 줄에서 막 계속 핑글핑글 돌고 있어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니 출제위원이. 선지에 나오지도 않는 거. 여러분 출제위원이라고 해봅시다. 선지에 뭘 자꾸 녹일 것 같아요? 물가 경직성 계속 나오겠죠? 3번 갑시다 여러분. 야 이거 봐라. 이 2번 봐. 이 물가 경직 나오죠? 3번은요.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다. 반대로 해봐. 물가의 조정 속도가 환율의 조정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 말은 물가 경직성이라는 얘기고. 5번 가볼까?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아이고 젠장. 4, 5번은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추론에 대한 내용이지만 추론이 되게 손쉬워진다 이거죠. 이거 왕복이 다 필요 없어요 거의. 이걸 왕복하고 앉아있으면 걔는 벌써 뭐야? 아무것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에서. 그 가부분 나머지 읽어보시고 6번 가볼까요? 문항에 뭐가 있어?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집이니까 넘겨야지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다 그랬어요? 시험지를 쫙 펴보면 2018년도 시험지 그죠? 지문이 여기 있고 이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펼치면 한눈에 다 보여요. 자 그림 문항 눈에 띄게 돼 있죠? 어떻게 하라 했어? 문제부터 보라 했죠? 자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 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 부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읽어보고 푼다고 치더라도 가를 딱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오버슈팅이 남아야겠지. 골라보세요. A는 아니지. 일단 급등이 돼야 되니까. 오버슈팅이 뭐라 했어? 상승의 추가적 상승이라 했지. B죠. 그럼 B가 오버슈팅이고 오버슈팅은 환율 상승이니까 B는 환율이네. 그러니까 B가 오버슈팅에 대한 그래프고 B는 환율이겠죠?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네. 굉장히 놀라운 건 실제 현장에서는 2번, 3번이 오답으로 많이 나왔어. 답의 조건을 전혀 못한 거죠. 거기서 떨어진 값이 뭐 있어요? 금리죠. 금리가 A죠. 그러면 4번이 답으로 확정이 되네요. 자, 마지막 단락 갑니다.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한다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정책 수단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버슈팅의 원인은 물가 경제성을 완화하기 위한 밑줄. 강제성이 낮다. 이건 첫째 단락 가셔서 여러분 강제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줄.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밑줄 거봐.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정책이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원인 제거.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원인은 넘어갔고 이제 현상, 부작용을 완화하는 거. 뭐 두 가지네. 사후 처리겠죠, 이게. 부작용 완화는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그 밑에 줄에 환율 급등이나 피해 대비하여 뭐 수출입 기업의 환율 변동범 체크해봐. 지급 보증 체크해봐. 뭐 직접성이 높다도 여러분 연결해 보시고요. 이게 바로 둘 다 뭐야? 미세 조정 수단이라 이거예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야. 근데 얘들아, 얘가 나왔죠? 얘를 여러분 정밀하게 이해하고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돼. 7번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데 7번이 여러분 1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환율 변동보험이 있고요. 4번에 지급보증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매칭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정책학적인 사고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언어적 사고로 물어보는 거고요. 3번이 왜 답이 돼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궁극적인 주제가 뭐야? 궁극적인 주인공. 첫째 단락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정책 수단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을 보세요. 그 사례로 환율의 오버슈팅을 얘기한 겁니다. 오버슈팅은 뭐예요? 이 글에서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정책 수단을 얘기한 다음에 자, 이런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이 있고 오버슈팅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정책 수단이고요. 오버슈팅은 뭐야? 그 대표 사례로 쓰인 거. 이런 패턴 되게 많네요. R20번. 이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원 지문을 분석을 해보면 글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6번에서 쌤이 하나만 더 체크해 줄게. 6번에서 R23. 그 그림이 뭐야? 요건 체크하자. 알겠죠? 축 체크. 5번 갈까요, 이제? 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 의견에 A국 경제학자 갑은 경제 상황을 다음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B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른해 외환시장에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겠죠. B국으로. A국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 여러분, A국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해봐. 오버슈팅. 좋습니다. 오버슈팅이죠. 자, 그럼 쌤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A국의 오버슈팅은 왜 발생했나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불안의 여파로 우려가 확산되면서라고 됐죠. 얘기죠. 2번 선지 보세요. 당연히 나오죠. 2번 선지를 찍었건 안 찍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왕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왕복해서 찾으려면 꽤 한참 찾아야 될 겁니다. 한 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왕복을 안 해야 되죠. 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딱 보자마자 야, 알뜰하게도 냈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미국에서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걸로 예상돼요. 여러분 똑같은 예가 나온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유추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보세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금리가 하락한다 그랬잖아. 우린 그 사실만 중요하다니까. 금리가 하락해요. 이 얘기지? 그지? 그럼 어떻게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 다른 말로 오버슈팅은 진정될 것이다. 이거 답이 너무 쉽잖아. 답 1번이네 이거. 됐죠? 이게 왜 73%가 나왔을까? 금리 계산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낸다니까. 단순하게 못 내. 우리가 이걸 경제적으로 추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65%의 학생이 3, 4, 5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푼 거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야? 이 3, 4, 5번 고민하기 위해서 그 뒷부분이 준비된 거야, 보기에서. 자, 놀아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3, 4에서 계속 놀게 만드는 거죠. 3, 4, 5번은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